요실봉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요식업이 왜 힘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요식업을 저희 친구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매출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떤 술집이나 요식업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식업이 힘든 첫 번째 이유는 경쟁자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카야 같은 경우를 들어봅시다. 제주도에 유명한 이자카야 몇 군데가 있죠. 그렇게 생겨나서 이들이 계속 유명세를 떨쳤을 때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나도 이자카야 해야지, 이자카야를 오픈합니다. 그리고 또 오픈합니다. 심지어 지금 요즘에는 서울에서 유명한 이자카야 체인도 제주도에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이자카야에 대한 소비자층이 파이가 커졌지만 자기가 갖고 있을 수 있는 파이는 고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계속 나타나고 이자카야를 가려는 손님들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식집도 마찬가지고요. 고깃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든 점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쉽게 피보팅, 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국인한테 입에 맞는 특정 컨셉들, 특정 요리들을 제외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부대찌개, 뭐 된장찌개, 뭐 갈비집, 이런 특정한 어떤 요식업들을 빼고 트렌드를 타는 경우에는, 트렌드를 타는 요식업들, 예를 들어서 뭐 이자카야도 되고 한식 요리주점, 뭐 퓨전, 그 다음에 뭐 레스토랑 등등등, 그런 경우에는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 쉽게 변화를 꾀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퓨전 한식 요리주점을 하다가 트렌드가 점점 바뀌고 있네. 그래서 피부팅을 선택을 합니다. 하게 됐을 때 인테리어 비용도 감수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확신도 사실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아서 고민이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했을 때 트렌드가 바뀐다? 그러면은 물품을 바꾸고 판매 상품을 바꾸고, 그 다음에 코딩을 뚝딱 해서 웹사이트의 디자인을 변경을 하면 끝입니다. 그렇게 쉽게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하는 요식업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즘에 요식업을 크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넓게 봤을 때 요리주점, 뭐 식당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도민이 50에서 60만 정도 차지하고, 거기다 관광객 비중도 차지했을 때의 소비자 총 파이랑,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어떤 식당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초과 공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과 공급 안에서 살아남는 식당들만 살아남게 돼요. 왜냐면 뭐 유명한 집만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맛있는 집만 가게 될 테니 사실 그 중에서 살아남기란 굉장히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할 텐데, 오늘은 뭐 먹지에 대한 고민들, 그런 고민들을 했을 때 굉장히 초과 공급인 상태가 되다 보니 쉽게 선택할 수도 없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도 모든 손님이 식당 가서 밥을 먹는다고 쳤을 때도 손님이 못 가는 식당들이 발생하게 될 거죠.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초과 공급 상태다. 현재 제주도, 제가 바라봤을 때 제주도 상태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SNS가 네 번째 어려운 점은 SNS가 발달돼서 유명한 집만 유명해집니다. 저는 이자카야를 친구들과 같이 하고 있고, 그쪽 업계에 술집 사장님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SNS, 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소통도 잘 하고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쌓아온 자기만의 그 개인 브랜드, 퍼스널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용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가려고 해도 인스타나 어떤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고 가지 그냥 옛날처럼 길 가다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뭐 물론 다른 식당 같은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그냥 밥집이라던가 정식집 이런 거는 조금 논외고요. 어쨌든 홍보, SNS 홍보 그리고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서 별로 맛은 없는데도 손님이 굉장히 바글바글 거리는 집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식업을 하게 되면 힘들다. 그래서 요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마케팅 능력도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요식업이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경쟁자가 계속해서 나타난다. 두 번째, 쉽게 변화를 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소비자 총량 대비해서 공급 상태가 초과 공급이다. 그 다음 네 번째, SNS 마케팅을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식업에 좋은 점도 있죠. 확실히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요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서비스 정신이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잘만 노력하면 요식업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식업을 택했을 때 손님에게 자신이 만든 요리를 대접해 드리고 그 손님이 만족했을 때 그 뿌듯함이 굉장히 커요. 그런 좋은 점도 있고 두 번째는 요식업을 하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도 술집이기 때문에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는데 와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할 정도, 와 저런 미친놈들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좋은 점들이 또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내가 요식업으로 어떤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물론 요리는 기본 베이스입니다. 기본 베이스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스킬들, 다양한 업무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사실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요식업을 할 때는 인테리어도 신경 써야 되고 어떤 분위기 컨셉 그리고 뭐 접시 종류 하물며 어떤 식으로 서빙을 할지 서비스의 양 그 다음에 뭐 매출 관리도 해야 될 거고 재고 관리도 해야 될 거고요. 식자재 관리 등등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케팅은 또 어떻게 할 건지 또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공부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사장이 돼서 1년 정도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사실 누구보다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식업을 하게 되면 많은 것을 배운다. 그냥 직장인으로서 일을 할 때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요식업의 좋은 점도 말씀드리고요. 영상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 요식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추천까지는 아니어도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분명히 이제 식당을 차릴 거고, 하지만 염두에 둬야 될 게 아까 말했던 힘든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쟁자가 계속 나타나고 뭐 쉽게 변화를 꾀할 수 없고 뭐 초과 공급인 상태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마케팅 공부도 많이 하시고 영업적인 스킬도 많이 능력을 키우시면은 충분히 요식업을 한다고 해서 망하다기보다는 그래도 누구보다 조금 더 빠르게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요식업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고 대한민국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많은 요식업 사장님 여러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할 텐데
제발 마케팅에 대한 공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옛날 시대가 아니에요. 음식만 맛있으면 손님들 바글바글 하겠지?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꼭 마케팅 공부하셔서 마케팅 제대로 잘 해서 손님들 빨리 많이 끌어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분이 넘어갔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1일 1영상까지는 아니어도 꾸준히 계속 굉장히 러프하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롱테이크 방식으로 영상을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